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동네꼬마님 찾아오셨습니다. 동네꼬마님 이야기야 뭐 말해 뭐합니까?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아유, 감옥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니, 제일 오래 계신 거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 예, 그렇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네, 빵장이시잖아요. 빵장. 아, 빵장이죠. 아, 예, 그렇죠. 빵장이죠. 감사합니다. 자, 네네. 오늘 해주실 동네꼬마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바로 출발을 해보기 전에 하이브리드라고 오늘 말씀만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비리십니다. 동네꼬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소름이 좀 돋을 수밖에 없었던 얘기인데, 그런 이유는 제가 이제 말미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12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2012년도 극 초반에 똘비라고 하는 30대 중반의 남성이 있었고, 이 똘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꽤나 규모가 큰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주로 어떠한 물품을 생산을 해서 수출도 나가고 내수도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내가 어떠한 진급을 좀 빨리 하고자 한다면 과천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공장들에서도 좀 일을 해야 승진이 좀 용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회사가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인사팀에 잘 지내는 선배가 하나 있어가지고 얘기를 좀 이렇게 하다가, 야, 그러지 말고 이번에 지방 공장 쪽에 자리가 났는데, 똘비는 운영팀이었어요. 그쪽에 자리가 난 김에 가서 조금 일을 해봐라.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될 곳 아니냐, 지방을. 그러니까 똘비가 생각을 하다가, 똘비가 그때 결혼을 안 했었는데, 네. 지금 내가 여자친구도 없고, 그래, 이런 시즌이 오히려 떠나기가 좋지 싶어가지고, 예, 그래요. 그러면은 뭐 자리 나면은 그쪽으로 인사이동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진짜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너 진짜로 보낸다. 네. 그래서 그러시자고 그랬더니만, 그러면은 그쪽 지역, 이 지역은 그냥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바닷가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가 발령이 곧 날 거니까 미리 가가지고 방을 잡아라. 예, 뭐 방값이랑은 회사에서 주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매달 내는 월세만큼 네 월급에 플러스가 돼서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미리 방을 좀 구해 놓겠다 해가지고 주말을 맞이해가지고 차를 끌고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바닷가도 한번 보고, 바닷가 바로 옆에 공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본인 공장이 있었고, 방을 구해야 되니까 근처 차 타고 한 15분, 20분 정도 가니까는 꽤나 규모가 있는 사람들 모여 사는 곳이 이렇게 있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쪽에 원룸을 잡으려고 막 이것저것 부동산 들어가고 물어보고 했는데, 이게 회사에서 돈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좋은 원룸에 살고 싶었대요. 아니면 자기 돈을 좀 더 내더라도 투룸이나 쓰리룸 가격이 괜찮으면 들어가고 싶었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가 지방이고, 또 지방 중에서도 공단이 있다 보니까 꼴짝이에요. 그냥 네. 저쪽 바닷가 근처 완전 시골. 마음에 드는 원룸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더 꼼꼼하게 여기저기 찾아보자 싶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시 공단 쪽으로 가다가 공단을 다시 가로질러 더 뒤쪽으로 가보려고 네. 쭉 가는데, 삼거리 하나를 지나는데 근처에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뜬금없이 부동산 사무실 하나가 있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부동산 사무실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말씀 여쭐게요. 여기 혹시 뭐 원룸이나 이런 거 있냐고, 숙소가. 그랬더니 숙소 있다고, 괜찮은 방이 있긴 한데 어디 뭐 타지에서 오셨나 봐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공단으로 이제 곧 발령 받는 사람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쪽 물론 내가 뭐 전답이나 이런 거 매매를 주로 하지만 괜찮은 거 있다고 한번 보실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보죠. 그래가지고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그 삼거리에서 차로 5분이 안 걸리는 거리에 시골길, 외길을 따라서 조금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아스팔트로 포장은 돼 있었는데 산을 허리를 감으면서 돌아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딱 있더래요. 그 길을 올라가더래요. 차가. 똘비가 옆에 타 있었대요.
아니 이런데 원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쭉 한 250m, 300m 길을 쫙 돌아서 올라가니까 주차장이 원룸 주차장 사이즈가 아니더래요. 네. 엄청 주차장이 크고 4층짜리 건물이 하나 딱 들어서 있는데 똘비가 봤을 때는 이거는 원룸이 아닌데 이거는 기업 연수원? 이런 느낌인데? 그래갖고 사장님 이거는 원룸이 아니고 뭐 연수원 이런 느낌이네요. 그랬더니 제대로 보셨다고. 연수원 이런 거였는데 다른 분이 인수하셔갖고 지금 원룸으로 장사를 하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방을 한번 보자 해서 이제 방을 봤는데 다 새 거래요. 다 새 거. 정말 깔끔했고 거기가 4층짜리 건물인데 3층에 방이 있다고 3층을 딱 보여주시는데 진짜 마음에 들더래요. 방도 컸고 엄청 깨끗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에 다 산이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엄청 조용하고 새소리 들리고 공기가 공단 옆이지만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고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여기 괜찮네요. 여기 뭐 얼마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되게 마음에 드네. 제가 일단 전화 드릴게요 하고 일단 거기에 1차 찜 해놓고 다른 데를 또 쭉 봤는데 거기를 보고 나니까 눈에 들어오는 곳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올라온 김에 그냥 쇳볼을 빼고 가자. 그래가지고 부동산 가가지고 그냥 거기 계약 넣읍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럼 바로 계약서 쓰실 거냐고 쓴다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여기 집주인분 도장이랑 이런 걸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가지고 전화 좀 해본다고 전화를 막 하더니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 언제 그럼 발령받아 내려오시냐. 그래가지고 아마 한 다음 달 초쯤 될 것 같은데 그러면요 여기다가 제 거 미리 뭐 사인할 거 하고 제가 갈 테니까 집주인분 도장 찍히고 하면은 사본 우편으로 좀 보내주시라고 부탁을 하고 쓸 거 쓰고 그러고 갔대요. 입금할 거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보증금도 입금 처리 다 해줬고 서류 다 받아가지고 인사팀에다가 서류 내가지고 돈 받을 수 있게 조치 다 해놨고 날짜가 돼가지고 짐을 막 차에다 바리바리 싸들고 그 원룸으로 내려간 거예요. 짐을 쫙 풀고 나와가지고 공장 출근해갖고 일 좀 하고 다시 들어오니까 진짜 좋더래요. 너무 조용하고 새소리도 들리고 그래. 아니 어차피 공장에서 저녁밥까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24시간 공장이었으니까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근처에 사람 없는 게 오히려 낫다. 성향 자체가 넘들하고 있는 걸 크게 좋아하는 성향도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단 잘 지낸 지가 3달 정도가 지났대요. 3달 정도가 이제 딱 지났는데 그 똘비가 그 당시에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정말 즐기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원룸방에서 피파 온라인을 키보드 부서지게 뚜닥뚜닥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있었대요. 피파 온라인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밖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대요. 진짜 촤 하면서 막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 맨발에 빗물이 가득히 젖은 사람이 복도를 좀 빠른 걸음을 걸어가면 찰떡찰떡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찰떡찰떡 소리가 복도 쪽에서 이렇게 나더래요.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날씨에 누가 비를 맞으면서 왔나 그 생각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이 찰떡찰떡 소리가 게임을 한 판, 두 판 하도록 계속 찰떡찰떡 마치 복도에서 누가 계속 걸어다니는 것처럼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비 오니까 별 미친놈이 있는가 참 왜 이렇게 거슬리게 그래 하면서 게임을 한참 하다가 찰떡찰떡 소리가 안 나더래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컴퓨터 끌라고 컴퓨터 종료 버튼 눌러놓고 복도를 한번 쓱 열어봤대요. 그냥 하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혹시 뭔 일이 있나 해가지고 그랬더니 복도는 그냥 조용하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문 다시 닫고 이제 잤죠. 자고 다음날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직원들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제 나 진짜 비 엄청 왔잖아요. 나 귀에 꽂고 게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그냥 뭐 미친놈 있나 봐. 비 오니까 확실히 그냥 막 맨발로 그렇게 돌아다녀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아니 귓구녕에다가 이어폰 꽂았다면서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쵸. 나 좀 크게 들으면서 게임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철떡철떡 소리가 어떻게 들려? 그러더래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래요. 아니 바깥에서 뭐 뺑가리를 치고 있어도 안 들릴 것 같은데 내가 귀에다 꽂고 있으니까 내가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네 뭔 소리지? 그러니까는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잠도 몇 시간 안 자는 것 같던데. 그니까 헛소리 들리는 거야 하면서 일부러 이제 농담들을 막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낄낄낄낄 웃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 켜고 앉아가지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또 나더래요. 그 네. 찰떡찰떡 소리가. 아, 생각을 하면 할수록 희한하네. 내가 이거 진짜로 그래 소리가 들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게 내 이어폰이 잘못됐나?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뭐 노래도 틀어보고 게임도 한 판 돌려보고 그 소리 안 나더래요. 아, 내가 진짜 단단히 이번 헛소리가 들리나 보다. 그러면서 그날 그냥 게임 끄고 자려고 누워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복도를 열었을 때 복도에 물자국이 아예 없었던 것 같다는 기억도 어렴풋이 나더래요. 아, 진짜로 귀신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그때 문득 나더래요. 네. 근데 그날 이후로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든가 이런 게 크게 없었대요. 한 일주일 동안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네.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고향에 있는 친구랑 막 수다를 떨고 있었대요. 네. 근데 친구가 야, 창문 좀 닫고 얘기해 글더래요. 물론 담배를 피니까 창문은 열어놨었는데 바람이 안 부는 날씨였거든요. 그래갖고 뭔 바람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바람 하나도 안 불어 임마. 그랬더니 아이씨 너 그러면 뭐 옷기제스 치는 거냐?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말하다 한 번씩 왜 하면서 왜 바람을 불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야 핸드폰이 바꿀 때가 됐나 보다. 바꿀 때가 됐나 봐. 뭐 참 개소리도 풍년이다. 그러면서 친구한테 이제 막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이러고 있었는데 친구가 녹음 파일을 전송을 하나 해주더래요. 네. 통화 녹음을 친구가 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파일 재생을 해보니까 이게 바람 부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사람이 옆에서 입으로 후후 부는 딱 그 느낌 나더래요. 자기가 들어보는데도. 그래서 친구가 원망스럽더래요. 아이씨 나 여기 혼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리고 굳이 보내준 우중이 뭐냐. 네. 들으니까 더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자야 되는데 누워가지고 우리 무서운 거 보면은 자려고 누워도 정신이 말똥말똥하니 잠이 안 들어지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가만히 잠들려고 노력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귀에서 누가 갑자기 후 하고 바람 부는 것 같은 느낌과 소리가 딱 나더래요. 바람은 없었는데 소리가 나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앉았대요. 벌떡 앉아갖고 좌우로 막 둘러보는데 어두웠고 뭐가 배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불 켜고 방을 이렇게 보는데 나방이 들어왔나? 아닌데. 아씨 겁나게 쩔리고 무섭네. 이거 뭐야 하면서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때부터 점점 싹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똘비가. 자려고 불만 끄고 누우면 무서운 거예요. 나는 자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매일 밤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네.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바람 쪽팔리잖아요.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그 귀에다가 바람 부는 사건 이후로 큰 그런 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냥 시간이 그 이후로 한두 달 또 지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똘비도 방에 있으면 무섭긴 한데 별다른 어떠한 증상은 없으니 그냥 조금씩 그쪽에 대해서 무뎌져 가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미스 김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똘비가. 미스 김. 그래갖고 미스 김하고 퇴근하고 근처에서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하다가 그날 안개가 마침 자욱하게 껴주더래요. 진짜 자욱하게 앞이 안 보이더래요 그냥. 그래갖고 똘비가 미스 김아 그땐 사귀는 상황이었대요. 이 날씨에 내가 너 집에 태다 주다가는 니랑 나랑 뒤지겠다. 예. 그러지 말고 우리 집 가서 라면 먹고 갈래? 를 시전을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 이제 미스 김이 그래? 상황이 어쩔 수가 없네. 가볼까? 해가지고 똘비 집으로 향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산 허리를 감으면서 한 300m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를 쫙 감으면서 올라가는데 미스 김이 오빠 숙소가 여기야?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 여기에 있지. 그랬더니 헐 글더래요. 왜?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하는데 안절부절 못 하더래요. 옆에 타가지고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래? 어디 속 안 좋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말을 하려다가 말도 못하고 뭔가 막 안절부절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똘비도 희한해가지고 일단 주차장까지 차를 올려놓고 들어가자. 왜 그래? 저기 왜 그래? 그러니까는 여자친구가 오빠 그러지 말고 정말 안개 껴서 위험하고 그런 거 아는데 정말 미안한데 그럼 요 앞에 상거리까지만 태다 주라고. 나 집에 좀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니까는 오늘 집에 아버지 일 좀 도와드리기로 한 걸 내가 갑자기 기억나가지고 나 집에 가면 두드러 맞아 죽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여자친구의 지금 표정, 몸짓 이런 상황 자체가 뭔가 보내줄 수밖에 없게 보였대요. 그 상황이. 그래가지고 다시 산 허리를 감아서 내려와가지고 삼거리 쪽에 어떻게 내려줘요. 집까지 가가지고 집 앞에 내려주고 안개를 뚫고 다시 들어왔대요. 똘비가.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더래요. 진짜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하고 이제 그날은 그렇게 쥐세고 다음날 출근했는데 미스김이 사귀는 사이잖아요, 둘이. 그러니까 꽁냥꽁냥하고 둘이서 회사 사람들을 모르게 그렇게 했었는데 되게 좀 쌀쌀맞게 본인을 대하더래요. 왜 그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도대체. 너 그때 우리 집 산등성이 올라갈 때부터 왜 그냐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오빠 나 회사 그만둔다고 그러더래요. 아 회사를 왜 그만둬? 너 무슨 일 있어? 얘기를 하니까는 아버지 사업 때문에 내가 아버지 일 좀 도와드려야 돼가지고 오빠 나 되게 급하게 일을 좀 그만두게 됐고 내가 자세한 거는 오빠 우리 통화 또 하자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더 이상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이제 퇴근을 하고 미스김이 사무실에서 안 나오니까 회사 앞에서 계속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미스김이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미스김이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아버지로 보였대요. 아버지가 미스김을 데리러 오더래요. 공장 앞으로. 바로 아버지 차를 타고 출발해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집에 일이 있나 하면서도 혹시나 내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조금 따라가 보다가 아니다 왜 이럴 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집에 돌아와가지고 생각을 막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여자친구한테 막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계속 안 받다가 문자가 한 통 딱 오더래요. 나 그냥 내일부터 당장 출근 안 한다고. 오빠 건강하고 우리 그만 만나야겠다 하고 이별 통보를 바로 문자로 하더래요. 근데 똘비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되게 연애 초반이니까 좋아하는 감정도 많았고 내가 혹시라도 이 지방 내려가고 결혼까지 해서 가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이유라도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전화를 하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날부터 출근 안 했고 그래가지고 미스김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다른 여직원들 몇 명한테 미스김 혹시 무슨 일이냐 뭐 때문에 안 나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직원들도 어깨를 들썩들썩하니 모르겠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제 우리 똘비가 집념의 사나이라고 내가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이유는 꼭 드려야 되겠다. 미련 같은 게 이제 남은 거죠, 솔직히. 네. 그래가지고 인사팀에 있는 형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형님 힘 한 번만 써주시라고. 무슨 힘? 퇴사한 미스김이라고 있다. 내가 걔랑 사귀었다. 근데 이 여자친구가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이별 통보를 하고 갑자기 나갔는데 나 솔직히 이혼 알아야겠다. 나 많이 좋아한다. 나 장가 갈 수 있게 좀 도와줘라. 네. 얘기를 하니까는 그 형님이 이것도 하나의 다 개인정보잖아요. 직원들 것도. 근데 집을 많이 몇 번 대다 주고 했다고 하니까 집 주소는 알려주더래요. 집 주소 정도는. 그래가지고 그 집 주소를 찾아갔대요. 그때가 토요일이었고 찾아간 시간이 오후 4시 정도에 찾아갔대요. 연립주택이었고 거기가 가가지고 벨을 눌렀대요. 띵동 띵동 계속 누르니까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데 여자친구 목소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미스김아 오빠야 잠깐만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답을 않고 조용히 있다가 문이 처덩 열리면서 아버님이 나오시더래요.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썩 꺼지라고 너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라고. 한 번만 더 집에 찾아오면은 경찰 필요 없다고. 내가 너 죽여버릴 거라고 엄청 무섭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집에 찾아온 게 잘못은 했다면 해요. 근데 똘비가 와가지고 막 앞에서 무릎 꿇고 너 안 나오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막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중하게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나한테 할 일인가. 또 심지어 거기가 1층이었다. 연립주택 1층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되게 존심도 상하고 창피한 와중에 딱 돌아섰는데 건물 바깥에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애가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근데 딱 사이즈가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바로 확 들더래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그 녀석 손목을 딱 잡았대요. 그러면서 야, 너 뭐하고 있었어? 그러니까는 어버버버버 하더래요, 그 중학생이. 야, 너 핸드폰 줘봐. 너 나 찍었어, 안 찍었어? 그러니까는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풀라고 하니까 비밀번호가 걸려있더래요. 비밀번호 끌러봐. 제가 왜요? 막 그러더래요. 갖고 막 욕을 했대요. 이 그러면서 먹살을 잡고 옆에 쓰레기장으로 데리고 갔대요. 쓰레기장을 데리고 가가지고 야 막 욕을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욕을 그 중학생 그 꼬맹이한테 막 퍼부순 거예요. 그러면서 너 죽여버리기 전에 끌러보라고. 너 나 왜 찍었냐고. 왜 찍었어? 하면서 막 거기서 성질을 막 낸 거예요. 똘비가 갑자기. 그러니까 중학생이 그냥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다고. 뭘 보여주고 싶었냐고. 아저씨가 저쪽 본인이 사는 원룸 거기 사는 사람 아니냐고 글더래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소문 들어서 알고 있다고 글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왜? 뭐 때문에? 그랬더니 뭐 때문인지 모르고 거기 가면은 귀신 붙는다고, 사람이 이상해진다고, 소문이 자자한 곳인데 거기서 왔다니까 친구들하고 보여주려고 찍었다고, 미안하다 바로 지우겠다고 하면서 똘비 보는 앞에서 막 지우더래요. 황급하게. 똘비가 그걸 막 보고 있는데 그제서야 뭔가 이상한 거예요. 똘비가. 아니 내가 이 꼬맹이한테 왜 이런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꼬맹이를 핸드폰 비밀번호 풀으라고 협박을 하면서 옆에 형광등까지 깨가지고 막 손에 들고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똘비가. 내가 미치지 않고서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싶은 거예요.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깬 형광등도 옆에 던져놓고 꼬맹이한테 아저씨가 정말 미안하다고, 아저씨가 너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막 빼가지고 친구들이랑 뭐 사 먹으라고. 아저씨가 진짜 진심으로 너한테 사과한다고, 아저씨가 너한테 왜 그랬나 모르겠다, 미안해 사과를 한참 하고 차 타고 이제 다시 돌아서서 나오는데, 와, 내가 왜 그랬지 이 애한테? 꼬맹이한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막 본인 스스로한테 너무 실망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막 미치겠더래요. 한숨을 팡팡 쉬면서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 한 명한테 전화를 했대요. 저기 안 돼, 혹시 내가 요즘 성격이 좀 이상했어?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장 동료가 안 그래도 성격이 요즘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냐고, 뭐 아니면 도냐고, 사람이 선하다가 갑자기 막 눈을 부라리면서 승질을 냈다가 요즘 안 그래도 사무실 분위기 그쪽 때문에 안 좋았다고. 그걸 왜 이제서야 얘기하냐고. 그런 얘기를 뭐 어떻게 하냐고. 알았다고 전화 끊고 일단은 본인 원룸 앞에 주차장에 차를 대고 생각을 하는데, 이 원룸에 뭐가 문제가 있긴 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성격도 변했고 희한하다 지금 내 스스로 상태가. 이 원룸에 뭔가가 있나 하면서 원룸을 이렇게 보는데 본인 방이 3층이고 3층에 본인 방 불은 당연히 꺼져 있고, 본인 한 칸 띄고 옆방에는 불이 켜져 있고, 또 그 옆방도 불이 켜져 있고, 2층은 불이 한 3개 켜져 있고, 4층도 불이 한 3, 4개 켜져 있고.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꽤나 많이 사는데 오다 가다가 내가 자주 인사한 할머니도 있고 아저씨도 한 분 계시고, 아니 실제로 사람이 거주를 하는 곳인데 여기가 어쩌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건가 하고 방에 올라가가지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냐고요. 일단은 오늘 너무 심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다, 자자.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몇 명이 이렇게 방에 들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문소리가 나더래요. 또각또각또각 키 열리는 소리, 들어가는 소리들.
아이고, 교대 근무가 있으니까 인제사 사람들이 좀 들어오나 보네, 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똘비가 잠에 좀 들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번뜩 하나가 난 거예요. 예? 사람들이 들어오는 소리는 나는데 차 소리가 안 나요. 황급하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열고 바깥을 쳐다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에 차가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들어올 때하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는 차가 없이 사람들이 다닐 곳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원룸을 찾아봤죠. 여기를 안 들어왔죠. 내가 지금 들은 문소리, 발소리가 3명에서 4명은 되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다시 내려간 거예요. 1층으로. 주차장으로. 내려가가지고 차들 본네트 앞에 라디에이터 있는 쪽에 손 이렇게 대보면 방금 들어온 차는 뜨끈뜨끈한 열 바깥으로 뿜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손도 대보고 하는데 다 식어 있더래요. 그러면은 차 가지고 올라온 사람은 없단 그래 차 소리가 안 들렸어 하면서 고개를 돌려가지고 불 켜진 방들을 이렇게 보는데 아까 전에 본인이 세웠던 방, 불 켜진 방 수하고 변한 게 없더래요. 네. 사람들이 들어온 게 맞아? 이건 정말 특이하네 하면서 일단은 자야 되니까 들어가서 자고 출근해가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히더래요. 그래가지고 공장에 생산직에 계시는 왕언니를 찾아갔대요.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죄송한데 쉬는 시간에 잠깐만 대화 좀 나누시자고. 그래서 왕언니랑 둘이서 얘기를 좀 했대요. 제가 요 앞에 어디 돌아가면 있는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도 좀 들었고 제 스스로도 좀 이해 안 되는 일들도 있고 아시는 거 있으면 말 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왕언니가 똘비를 빤히 쳐다보면서 들어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반년? 그쯤 되는 것 같은데요?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냥 방 빼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뭐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니고요. 나도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없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알면서 숨기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냥 다들 거기는 그냥 피해요. 다들 아마 이유는 모를 거예요. 거기는 나오세요. 반년이면 오래 버티신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시는 거 있으면 말 좀 해주시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는 게 없어서 말을 못 하는 것 뿐이라고. 근데 거기서 나오셔야 되는 건 내가 알겠다고. 그것만 내가 지금 얘기를 한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근데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 원룸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냐고. 엄청 많이 들어 살고 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21세기에. 그러니까는 그 왕언니가 아이고 사람들 몇 명이나 마주쳤어요? 글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뭐 할머니 한 분하고 아저씨 한 분은 제가 자주 마주쳤고요. 그 외에는 나도 출근하고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 하루 휴가 내고 본인 주차장 차에 앉아가지고 계속 계셔보라고. 사람 몇 명이나 마주치나. 네. 그럼 알 거 아니냐고. 거기 사람 그렇게 안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래서 휴가를 낸 거예요. 하루. 휴가를 내고 본인 차에 그냥 앉아 있었대요. 근데 9시가 되고 10시가 됐는데도 출근하러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여기서. 특이하다. 특이해. 그래서 다시 원룸으로 올라갔대요. 원룸으로 올라가가지고 게임 좀 하고 놀 거 좀 놀고 해가 지기를 좀 기다렸대요. 그래서 석양이 지고 해가 이제 질 시간쯤 해가지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보는데 아직 방에 불들은 안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본인 차를 조금 이동해가지고 정면으로 쳐다볼 수 있는 자리에 주차를 좀 해놓고 가만히 기다렸대요. 가만히 기다렸더니 방 불이 켜지더래요. 본인이 엊그저께 봤던 거랑 똑같이. 근데 예. 방 불이 어떻게 켜지냐면 예를 들어서 201호, 202호, 204호가 불이 켜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201호 불이 탁 켜지더래요. 그리고 잠깐의 시간이 지난 후에 202호가 탁 켜지고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204호 불이 탁 켜지더래요.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 사람 한 명이 방 3개 불을 켜고 다니는 것처럼 그 순서대로 1층, 2층, 3층, 4층의 불들이 순차적으로 켜지더래요. 사람 안 사나 보네 싶은 거예요, 똘비가. 막 201호, 예를 든 거예요. 201호 불 켜졌으니까 거기로 이제 막 올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 오고 처음으로 남의 방 문을 두들긴 거예요. 퉁퉁퉁퉁. 퉁퉁퉁퉁. 아무리 두들겨도 인기척이 없어요.
방 불 켜진 202호 퉁퉁퉁퉁 인기척 없고, 불 켜진 204호 퉁퉁퉁퉁 인기척 없고, 3층 올라갔어요. 본인 옆에 옆방 손으로 두들기는데 나오는 사람 없고, 4층 올라갔어요. 문 두들기는데 나오는 사람 없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래요. 돌아보니까 그 아저씨, 본인이 몇 번 마주쳤던 아저씨가 아니 뭐 때문에 그러고 다니냐고. 그래서 아니 사장님 여기 사람들 살아요?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들 살지. 아니 제가 방금 불 켜는 걸 보고 왔는데 그럼 왜 아무도 안 나와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다들 개인 간섭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겠지. 자네도 어서 들어가서 쉬어. 글들이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지금 몇 세대나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 아세요? 보니까는 나도 세입자인데 내가 뭘 알겠어. 그냥 하도 시끄럽게 문 두들기고 다니길래 뭔 일인가 하고 나와본 거지. 참 희한한 사람일세 하면서 그냥 내려가시더래요. 똘비도 이제 본인 방에 들어와가지고 문을 닫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사람 안 사는 거예요. 지금 저 아저씨랑 할머니 한 분, 둘 다 1층 살았거든요. 그분들은 저 사람들만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든 거죠. 그러면서 너무 찜찜하다. 여기 나간다고 좀 말을 해봐야겠다.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1년 계약을 했으니까. 다음날 집주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갖고 선생님 안녕하시냐고, 저 똘비라고 세입자인데 죄송한데 제가 회사 근무지동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방을 좀 빼야 되겠다. 1년 계약했는데 죄송하다, 좀 뺄 수 있겠냐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본인도 지금 조금 스케줄이 있으니까 혹시 언제 그러면은 옮기시냐. 그래서 좀 최대한 빠를수록 좋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음 주쯤 해가지고 한번 얼굴 뵙고 그렇게 일처리를 하시자고 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주말에 똘비가 주말에 많이 집에 갔단 말이에요. 시골에 안 있고. 예. 여기에 이제 더 있기 싫으니까 본인 거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 일단은 일단 집에 가서 편히 자자. 그렇게 쭉 나와서 가는데 왕언니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예 하고 받으니까 그 방은 빼기로 하셨냐 묻더래요. 그래서 빼기로는 했는데 당장은 안 되고 그래도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는 왕언니가 그러더래요. 그러면 지금 어디시냐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짐은 조금 빼가지고 본가 가고 있다 얘기를 하니까, 짐 다 그냥 빼시라고, 차라리 모텔에서 주무시라고 집주인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람 복장이 터져버리더래요. 진짜 막 그 소리 듣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알겠다 일단 전화 줘서 고맙다 끊고 집으로 다시 가려다가, 이 왕언니가 했던 얘기가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으면 바로 짐을 빼라, 이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원룸이 산 어떻게 보면 중턱에 있잖아요. 한 1km 떨어진 곳에 얕은 구릉이 하나 있거든요. 그쪽에 가면은 본인 원룸이 보이는 또니까 그쪽으로 이제 차를 틀어서 가본 거예요. 1km 떨어진 구릉으로 가가지고, 똘비가 낚시도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차 트렁크에 온갖 잡동사니가 있었는데 쌍안경이 있었던 거예요. 차 트렁크에. 그래서 쌍안경으로 본인 그 원룸 쪽을 이렇게 본 거예요. 엄청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1층, 2층, 3층에 본인 방 창문 위치가 어딘지 정도는 확인이 되더래요. 이렇게 쌍안경으로 이렇게 보는데 당연히 뭐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똘비 방 창문이 열려 있더래요. 창문이 열려 있고 거기서 사람이 마치 이렇게 휘휘 팔을 젓고 있는 것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잠깐만 쌍안경으로 하나, 둘, 셋. 저 내 방 맞는데? 내 방에 왜 사람이 들어가 있지? 그래가지고 차를 조금 더 출발해가지고 좀 더 최대한 가까이 붙어가지고 본 거예요. 쌍안경으로. 예. 이번에는 굉장히 이제 자세히 보이죠. 딱 사이즈가 뭐였냐? 본인 방에서 구슬하고 있더래요. 딱 이거 아무리 봐도 굿이더래요.
근데 쌍안경으로 똘비가 나무 옆에 서가지고 이제 보고 있었으니까 방에서는 똘비가 보일 수가 없어요, 거리가. 근데 마치 춤을 추고 있는 듯한 그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춤을 추다 말고 딱 서가지고 정확하게 똘비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갑자기. 똘비가 거기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차를 그냥 다시 타고 일단은 그냥 본가로 막 도망치듯이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본가로 막 가가지고 와 진짜 미치겠다. 이게 내가 본 게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싶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야 미친놈들 만난 것 같다 막 얘기하는데 친구들도 사실 대수롭지 않게 다들 조금 생각을 하더래요, 이런 류의 일들이. 그래서 이제 주말에 본인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저녁 먹고 일단은 출발을 했대요, 다시 그 지방으로. 네. 일단은 내려와가지고 그 삼거리, 원룸 앞에 그쪽 삼거리까지 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머릿속에서 고민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똘비가. 살짝 들어가서 모르겠고 일단은 짐 싹 빼자. 그래 아예 다 아니어도 된다. 필요한 것들 컴퓨터랑은 챙겨야 될 거니까 지금 들어가고 일단 챙길 것만 챙겨서 바로 나오자 해가지고 차로 일단은 본인 원룸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똘비가. 올라가가지고 방 불들이 여기저기 켜져 있더래요. 다 가짜 뻥카들 하면서 3층 올라가가지고 조용히, 최대한 조용히 문 열고 문 닫고 컴퓨터 들고 우리 코스트코 백이라고 있죠, 그 큰 백. 거기다가 이제 막 컴퓨터 본체를 넣고 옆에 필요한 거 넣고 모니터 옆에다 낀 거 넣고 최대한 이제 막 한 발이 싸갖고 나가려고 쫙 싸고 이제 막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데 예. 뭔가 느낌이 방금 쇳소리가 난 것 같은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 마치 문을 걸어 잠글 때 나는 소리. 이런 류의 소리가 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다시 복도로 나가는 문을 쓱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진짜 무서우니까 별소리가 다 들리네. 모르겠다. 이것만 챙겨서 나가자. 해가지고 딱 그 백을 양손으로 막 끙끙 들고 본인 방문 다시 닫고 복도를 까치발로 최대한 소리 안 나게 툭툭툭 걸어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와서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처음 본 거예요. 여기에 셔터가 있다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방화문 이런 거 이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방금 났던 소리가 이 소리인가 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짐을 옆에 두고 손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보는데 안 올라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202호 문을 손잡이를 돌려서 열어보는데 잠겨 있더래요. 202호 잠겨 있고 3호 잠겨 있고 4호 잠겨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고 되게 두려움이 밀려오더래요. 그 순간부터 이걸 어떻게 하지 막 하고 있는데 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최대한 당황하지 않은 척 하면서 이렇게 짐 옆에 섰대요. 그랬더니 할머니, 자주 마주쳤던 할머니가 위에서 걸어 내려오시더래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할머니 이거 뭐대요? 이게 내려가 있어서 나 좀 나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할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가 그러시더래요. 그래갖고 저 지금 일 있어가지고 좀 나가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이거 고장 나가지고 그래. 한숨 자고 아침 일찍 이거 수리공들 온다고 했으니까 자고 나가 그러시더래요. 아니요 할머니 저 좀 나가야 되는데 이거 뭐 집주인한테 내가 지금 전화를 좀 해봐야겠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잠깐만 그러면은 자네 방에서 얘기 좀 할까 그러시더래요. 아니요 할머니 저 좀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 짐은 뭐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 그 꼬치꼬치 캐물으세요. 이거 좀 나가야 된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할머니 이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올라가시더래요 다시. 근데 똘비가 할머니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죠. 저 할머니 1층 사는데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지? 발소리를 들었대요. 계단을 따박따박 올라가서 3층, 4층까지 올라가는 발소리가 딱 들리더래요. 소리 자체가. 일단은 머리를 막 굴린 거예요. 본인 방에 빠루, 아시죠? 빠루 옆으로 제끼는 거. 빠루
비슷하게 생긴 그 빠루처럼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쇠로 된 물건이 본인 방에 있다는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내 방에 가서 그거 갖고 와가지고 2층 방 하나를 뜯어야겠다. 여기가 방 문 손잡이들이 지금처럼 디지털 도어락이 아니고 옛날 동그란 손잡이 있죠, 그냥 그런 방식이었고 제끼면 제껴질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걸 가지러 3층 방으로 조용히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본인 방 들어가서 그걸 챙겨서 딱 나가는데 할머니하고 그 아저씨하고 두 분이 복도에 서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저기 어디 가냐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 있어서 나가야 된다고요. 지금 좀 빨리 나가야 된다고. 이걸로라도 열어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러면 자네 방에 들어가서 조금 얘기 좀 나누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꾸 뭘 내 방에 들어가서 말을 나누자고 그러냐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나오시라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하면서 막 이렇게 침음성을 막 내더래요. 오, 예. 비키세요. 저 지금 나갈 거니까 비키세요. 막 심장을 벌컥벌컥 뛰면서 일단은 옆으로 이렇게 본인이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잡거나 막 이런 건 없었대요. 2층에 내려와가지고 일단은 그 샷다 같은 거를 빠루 같은 걸로 막 제끼니까 휘어지더래요, 이게. 그러니까 빠루가 휘어지는 게 아니고 그 샷다 같은 문이 휘어지더래요, 얇아갖고. 그래가지고 휘고 발로 차고 그때부터는 속으로 막 입으로 막 온갖 쌍욕을 내뱉으면서 힘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냥 미친 척하고. 들면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날 거 아니에요. 단 한 명도 방에서 나와서 보는 사람이 없더래요. 오호.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게 맞아요, 거기가. 거의 이게 보니까는 약간 철판식으로 돼 있어갖고 막 엠병을 했더니 반 찢어지다시피 해가지고 나갈 수 있게 빵꾸 비슷하게 뚫리긴 뚫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 거 짐도 그냥 거기다 놓고 몸만 쏙 나와가지고 차 타고 나가버린 거예요. 차 타고 나가가지고 2번 다시 저긴 내가 안 들어간다. 와, 느낌 겁나게 더럽다. 진짜 와, 이거 뭐냐. 공장에서 잤대요, 사무실에서. 예. 사무실에서 자고 다음날 왕언니한테 어저께 있었던 일을 막 얘기를 했대요. 예. 왕언니도 솔직히 아는 건 없다. 진짜 아는 게 없다. 그러면 거기가 너무 이제 조금 유추가 될 수 있어서 이제 뭐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자면 근처에 횟집 비슷한 것들이 좀 있어요. 되게 유명한. 거기 무슨 사장님이 그쪽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 사장님한테 물어봐라 하고 소스 하나를 던져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일하다 말고 이제 반차 내고 바로 간 거예요. 그 횟집으로. 네. 점심시간, 점심 장사 끝나고 한가할 때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그 왕언니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왔고 제가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아이고 나오시길 잘했다고. 거기 도대체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 얘기를 하니까 그 터가 옛날부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바닷가라고. 바닷가 근처에 이제 그거라고. 공단이 약간 바닷가를 메워서 들어온 거래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거기가 바닷가고 최인접한 곳이었다. 거기서 제사도 많이 지냈고 사람 공양도 많이 했던 곳이다. 옛날부터 그 장소가. 근데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처음에 연수원이 들어섰었고 네. 사람들이 연수원에서 못 버티고 다들 관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반 미치광이가 되든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연수원을 매각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걸 주워 담더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저 주워 담은 사람도 얼마 안 가서 또 내놓겠거니 했는데 계속 운영 유지를 잘 하더라, 그거를. 근데 우리도 나중에 안 건데 그거를 매입하신 분이 무당인데 예. 액바지를 하시는 무당이시다. 이렇게 안 좋은 기운을 받아들여서 본인이 이렇게 해주는. 네. 그러냐고. 근데 저도 이제 그쪽 세계는 잘 모르니까 들은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은 그 무당이란 사람도 이 애군을 온몸으로 받았을 때는 어딘가에다 배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룸에 들어온 사람한테 배출을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할머니도 아저씨도 아마 다 무당이었을 거라고. 그 액바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었을 거다. 그리고 네가 방을 비운다고 하니 그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졌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네 방에서 구술하고 뭔가 준비를 아마 하긴 했던 것 같은데 진짜로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지만 너 만약에 뭣도 모르고 거기 계속 있었으면은 너 아마 반 미쳐서 죽었을 거라고. 와. 이거는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는 안 믿었을 것 같은데 제가 겪어보니까 이거는 그네요. 이거는 그게 맞을 것 같네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방 불마다 켜는 것도 사람이 있어 보이려고 킨 게 아니고 그 방마다 영가들의 자리가 다 있었던 거다. 막 그런 얘기까지 막 하더래요. 그러냐고. 근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든 거예요. 저 말고 그러면은 저 원룸에서 잘못돼서 나가신 분들이 좀 있지 않겠냐 네.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되게 쓴웃음을 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잘못된 사람들은 분명히 꽤나 있었을 건데 다 실종이지 죽어서 나간 사람은 없다고. 예. 무슨 말씀이시냐고. 자네 눈에 보기엔 여기가 어디로 보이냐고. 여기 바닷가다고. 저 사람들이 나쁜 맘 먹으면 죽으면 그 몸뚱이는 또 따로 팔아먹을 루트가 있는 곳이다고. 이런 곳들이. 오, 예.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은 액바지 하면서 그 애군을 어떤 A라는 재물한테 다 몰아넣고 못 버텨서 죽으면 미치든 죽으면 그때는 그 몸뚱이를 또 팔아 먹는 거고 내가 봤을 땐 100%라고 저기 그거라고. 근데 아무도 이게 심증만 있지 물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솔직히 그리고 저기하고 뭔가 이렇게 접점이 생기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여기 마을 토박이들 특히 이쪽 마을 토박이들은 다 아는 거라서 알아도 안 건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그랬더니 자네는 정말 운 좋은 거라고. 예.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똘비가 이제 그런 일을 겪은 걸 들었어요. 오, 예. 근데 왜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소름이 미친 듯이 돋았냐. 예. 제가 그쪽 지역에서 5년, 6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제가. 아, 예. 20대 중후반부터 제가 일을 했었어요, 그때. 그때 일을 할 때 중간에 회사에서 어떤 물류 회사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아까 뭐 삼거리 그랬었잖아요. 그 삼거리 쪽에다가 조금 출퇴근을 제가 한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저도 출근하는데 한 40분, 50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이쪽 인근에서 방 잡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제가 실제로 봤던 곳이었거든요, 거기는. 오. 제가 거기에서 일할 당시가 10년도? 11년도 그때였을 거예요, 제가. 네. 저는 거기를 실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나오기 전에 로드뷰로 거기를 좀 보니까 네. 거기는 약간 진짜로 뭐라 그럴까 흉가처럼 폐가처럼 그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 만약에 그때 나도 좋다고 들어갔으면 그 자살 날 뻔했다. 아, 근데 그거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진짜 무서운 그런 일이 있었던 집이라든지 건물은 로드뷰로만 봐도 엄청 무서워요. 진짜로. 근데 제가 한 10년도 11년도 그때 거기 봤을 때 저 실제로 방까지 봤거든요. 네. 되게 깔끔하고 좋았어요. 건물도 그렇고. 근데 와 지금 로드뷰로는 안 보이고요. 스카이뷰로 이렇게 보는데 딱 봐도 스카이뷰로 봐도 폐가는 폐가처럼 보이잖아요. 네. 무섭게. 그렇게 딱 보이더라고. 제가 좀 이따 스크린샷 찍어 보내드릴게요. 아, 죄송스럽네요. 어딘지 말씀을 못 드리니까 괜히. 그쵸. 이게 야. 지역을 말해가지고 득될 게 없더라고요. 사실 진짜로. 맞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또 예. 저희 시청자분들이 탐정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찾기 힘드실 건데, 이거, 여기는. 아니, 찾긴 힘들어도 다 찾아내시는 게 또 저희 규정님들이시라 어쩔 수 없는데,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바닷가 근처다라고도 얘기가 나오니까, 뭐 군산이다, 인천이다, 평택이다, 뭐 말이 많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저한테 돌비님 받아보시면은 왜 찾기 네.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하이브리드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액 원룸이죠, 액 원룸. 액원룸 좋네요. 예. 액 원룸이 원룸 액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소름 끼치는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동네 꼬마님은 현실 공포의 왕 중의 왕이라네. 네, 바로 왕이신데 오늘 해주신 이야기 지역을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정확히 어딘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양해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여기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동네 꼬마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말 또 현실적인 심리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이거를 한 번쯤 더 경각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바로 동네 꼬마님이신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돌비님. 네. 자, 동네 꼬마님. 네. 아니, 도대체 사람이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네, 돌비님도 공감하셨잖아요. 네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 눈꽃님의 이야기에서 더 무서울 수가 있을까? 뭐, 내동 똑같지 않겠습니까? 또 남아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자, 일단은 오늘 만약에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런 적 있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글쎄요, 겪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키워드적으로 제가 돌비님한테 원래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은 사입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야기 준비를 쭉 하면서 다시 곰곰이 보니까 또 사이비는 또 아닌 것도 같아요, 이게. 뭐야? 오. 예,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누구한테 원망을 산다던가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뭐 이런 일에 빠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한번 얘기를 들어볼 만한 것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입니다.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같고. 근데 저랑 이제 브랜드는 다르고 지역도 달라요. 저희 매장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간 친구인데 동갑이고 하다 보니까 좀 편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미에 많은 귀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걸 이번에는 이 친구한테는 과감없이 좀 던져봤어요. 좀 직설적으로. 예. 그래서 거기에서 들은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야기는 정확하게 딱 10년 전이더라고요. 12년도니까 정확하게 딱 10년 전이고 지역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엄청 큰 도시입니다. 이런 지방도시가 아니고 굉장히 큰 도시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에 이야기의 주인공을 뭐 늘 했으니까 그냥 똘비라고 하고 우리 똘비 나이가 그 당시가 31살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을 한 지는 4년이 조금 못된 시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차량 판매를 하다 보면 제 이야기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조금 가슴에 응어리가 많이 맺히는 그런 순간들이 와요. 근데 이게 뭐 영업을 했다고 해서 영업직만 느끼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들도 직장 상사 때문에 동료 때문에 응어리 이렇게 맺히잖아, 일하다 보면. 근데 저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좀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응어리가 이제 맺히다 못해서 당사자가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막 호흡도 가빠지고 심장도 빨리 뛰고 막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대요. 화가 올라오는 게.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상담을 못 하잖아요. 이런 증상이 조금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좀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던 찰나에 대표님이 호출을 하셨대요. 그래서 대표도 영업 출신이었는데 너 요즘 네가 움직이는 패턴이라든가 네 눈빛을 보면 아는데 왜 그냐 요즘 너 무슨 일이 있냐 그래가지고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이렇게 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도 들고 여러 가지 게 가슴에 쌓이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듭니다, 솔직히. 예. 그랬더니 대표가 이겨내야 된다. 근데 야 이거 좀 너는 특별 케이스다. 네가 영업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런 거 없을 것 같냐. 너 그것도 못 견디면 다른 일 못 한다. 현실적인 이제 좀 조언을 듣고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대표님, 저 2달만 좀 쉴게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대표가 2달 쉬고 오면은 너 다시 완전 처음부터 스타트인 거는 알아?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 네 거 코드는 살려둘 테니까 2달간 편하게 생활해. 라고 대표한테 허락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똘비가 핸드폰을 2개를 썼대요. 하나는 영업폰이고 하나는 개인폰인데 영업폰을 원래는 그냥 켜놓고 아침에 출근 안 하고 이렇게 있으려고 했는데 쉰다고 말한 다음 날부터 고객들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뭐 갑자기 차가 뭐가 안 된다. 멋이 어쩌다 이 전화가 걸리니까 막 스트레스가 미친 듯이 밀려오더라고. 본인이 또 감당이 힘든데. 예. 그래서 몰라.
2달은 핸드폰 꺼버리자. 그래서 핸드폰을 그냥 꺼버렸대요. 그리고 2달 동안 좀 쉬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직을 하든지 계속 일을 하든지 판단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아예 그 영어폰은 꺼놔버리고 그냥 집에서 쉬면서 친구들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차 한잔 마시고 뒷동산도 올라가보고 이렇게 힐링을 하는데 이게 쉽사리 잘 안 되더래요. 이 마음 추스려지는 게. 그래서 일상생활을 보내다가 동네 슈퍼 마트에서 과자랑 음료수랑 뭐 담배랑 이렇게 사가지고 집으로 타박타박 걸어오는 길에 우리 버스 정류장 옆에 보면은 왜 구인구직 신문 있지 않습니까? 아, 있죠. 그게 꽂혀 있는 게 보여서 저거나 한번 봐볼까 해서 하나 이렇게 빼서 집에 와갖고 텔레비전 켜놓고 이렇게 넘기면서 봤대요. 쭉 보는데 뭐 맘에 드는 구인구직 이런 건 없었고 광고가 하나 딱 눈에 들어오더래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힐링, 이렇게 정신적인 케어, 명상, 기도 이런 걸 통해서 치유해주고 도와주는, 그리고 한 달간은 무료 체험, 딱 이게 눈에 갑자기 확 꽂히더래요. 이걸 광고를 보는데. 그래서 나한테 필요하긴 한 건데 전화나 한번 해볼까? 전화를 한번 해봤대요. 그랬더니 네. 어떤 남성분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굉장히 점잖았고 또 본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들은 하는데 뭐 때문에 지금 당신의 정신세계가 아프냐 이런 거를 굳이 파고들지 않고 그냥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체험해보시면 뭐 호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되게 정중하게 얘기를 해서 믿져야 본전이다,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오후 3시에 약속을 잡고 그 알려준 주소지로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 대도시 같은 경우에 조금 막 땅값도 비싸고 번화한 곳이 있을 거고 또 어떤 곳은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저렴한 지역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대도시가 뭐 워낙 크니까. 조금은 낙후된 지역에 있는 3층짜리 상가 빌딩이더래요. 작은 상가 빌딩. 근데 바깥에 차를 주차를 해놓고 내려서 빌딩을 보니까 3층을 통째로 그쪽 업체에서 쓰고 있는 것 같더래요. 왜 그러냐면은 2층, 3층 따로 올라가는 계단은 안 보이고 1층 들어가는 것만 보이고 1층에는 간단하게 스티커 간판만 붙어있고 2층, 3층은 아무것도 안 붙어있더래요. 그래서 네. 야, 통째로 쓰는 거면 그래도 규모가 상당하다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려고 봤더니 문이 잠겨 있더래요. 네. 그리고 옆에 초인종이 있더래요. 그래서 특이하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안에서 어떤 분이 문을 열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인사를 했대요. 오늘 3시에 약속한 똘비입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똘비님 오셨냐고 하면서 제가 어저께 통화한 여기 원장입니다 하면서 맞이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데 종교적인 색채가 살짝은 보이더래요. 네. 여기가 어떠한 종교 단체에서 뭐 운영을 하는구나.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눈썰미가 없는 사람은 잘 못 느낄 정도로 희미하게 딱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뭐 상태가 이렇고 얘기를 쭉 하는데 처음에는 그러더래요. 제지를 시키더래요. 처음부터 마음에 있는 이런 아픔들을 굳이 말씀하지 마시라고. 그 가슴에 있는 얘기는 끄집어내서 가감없이 터놓을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굳이 말씀하지 마시라고. 더 아플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제 구경을 좀 시켜주겠다. 그래서 1층은 사무공간이고 옆에 계단을 따라 올라갔더니 2층이 나오더래요. 2층이 딱 나오는데 거기는 구조가 크게 생긴 방 하나가 있고 좀 작은 방 하나, 이렇게 2가지로만 딱 구성해 놓은 되게 단촐한 공간이더래요. 네. 그리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 계단, 2층 계단 끝 무렵에는 문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왜 그 방음 부스처럼 이렇게 스폰지가 붙여져 있어갖고 소리가 좀 안 새어나갈 수 있게 안 들어오고 시설을 갖춰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창문도 없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작은 방은 개인적으로 명상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런 곳이고 큰 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과 함께 명상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단 그러려고 왔으니까 예 그러시자고. 그랬더니 작은 방으로 안내를 해서 원장님이 호흡법 뭐 그다음에 명상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한 1시간 정도 거기에 머무르면서 알려준 대로 한번 해봤대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눈도 감고 뭐 앞바다리 뭐 이렇게 비슷한 거 하고 앉아가지고 뭘 하고 했는데 딱 눈을 떴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정신이 맑아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나름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네. 그래서 한번 나와 보시라고. 우리가 뭐 프로그램이 매일 막 타이트하게 짜여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프리하게 운영이 되는 거니까 처음은 좀 자주 나와서 한번 배워보시고 한번 그러면 좋을 거다 얘기해가지고 다음 날도 갔대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계시던가 아니면 원장님 밑에 직원이 2분이 더 계셨대요. 다 남자인데 한 분은 총무 업무를 하시는 분이었고 서류랑, 한 분은 그 강사님이 또 따로 계셨대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명상법이랑 호흡법을 배우고 혼자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그거 되게 조용하대. 2층 올라가서 문 닫고 앉아있으면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린대요. 정말 조용해가지고 나름 진짜 좋았대요. 이분은 굉장히 좋아서 매일 갔대요. 매일 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참선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이제 원장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똘비 선생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아무것도 뭐 때문에 힘든지 이런 거 안 물어보지 않았냐.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스스로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쪽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가 보시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좋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일은 7시 반에 와라, 저녁. 그때 오시면은 이제 또 상세히 설명드리겠다 해서 다음날 7시 반에 나갔대요. 그랬더니 그때는 항상 가면은 혼자 있던가 아니면은 뭐 강사님 외에 1명 정도 더 있던가 없던가 했는데 그날은 본인 포함해서 7명 정도가 있더래요. 그 강사님이나 원장님 빼고. 그래서 사람이 꽤나 와 있네 이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큰 방을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뭐 딴 건 없고 그냥 방석 정도만 쭉 놔져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이제 새로 오신 우리 똘비님이 있으니까 다 같이 이제 얘기를 할 거고, 똘비님도 처음에 그냥 한번 오늘은 보시라고.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있는데 그 본인까지 포함 7명 중에 2명은 여성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6명이 뒤에 쭉 앉고 여성분 한 분이 벽에서 3발자국 떨어진 데 앞에 앉는데요. 그리고 벽을 보고 앉아있대요. 그 여성분은. 그리고 벽에는 좀 큰 모래시계 하나가 딱 놔져 있대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장님이나 강사님이 가셔가지고 모래시계를 딱 뒤집는데요. 그럼 이 모래시계가 30분짜리래요. 그래가지고 이 모래시계 떨어지는 걸 보면서 혼자 앞에 앉아있는 그 여성분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지를 그냥 모래시계를 쳐다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딴 데 가서는 얘기 못 하겠구나 싶더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여성분 스토리를 들어봤더니 집이 좀 굉장히 어려웠고 동생들도 있는데 동생들 뒷바라지를 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성인이 되자마자 바에서 일을 했고, 바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 소개로 어떻게 넘어가다가 술집으로 넘어가게 됐고, 이게 자기 그 조금 힘들었던 그 일생을 얘기를 해주면서 현재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힘들고 이 얘기를 쭉 풀어내더래요. 네. 근데 진짜 이 얘기는 어떻게 친구한테도 못할 것 같은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와, 이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끄집어낸다고? 우리들이 누군 줄 알고 이런 얘기를 여기서 끄집어내지? 특이하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처음에는. 그리고 여성분 얘기가 다 끝나고 이제 원장님이 나와서 자, 새로운 똘비님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규칙을 서로 상기를 해봅시다. 첫째,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똘비가. 여기 들어올 때부터 핸드폰은 당연히 꺼야 되는 거고, 2번째로는 모든 사람의 이름은 닉네임으로 서로 부르는 걸로. 예. 그래서 닉네임은 여기 원장 선생님이 그냥 붙여줬대요. 근데 닉네임만 들어봐도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느껴졌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3번째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한다든가 사적으로 만나는 거는 허용하지 않겠다. 서로 조심해달라. 네, 침묵을 자제해달라.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서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치부인데, 네. 개인적인 친분을 여기서 만들어 버리면은 여기서 치료하는 목적 자체가 굉장히 흐려진다.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그분 얘기가 끝나고 나서는 서로 간에 피드백을 해주는데, 마음에 상처되는 말은 하지 않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을 서로 해주는 게 룰이래요. 그래가지고 첫날은 그렇게 그 여성분이 하는 걸 보고 본인도 힘드셨겠네요. 방법이 없었겠네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흘러온 건데 지금이라도 다잡을 수 있고 용기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좀 믿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한 이틀 정도가 지나고
본인 차례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이 모래시계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창피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이 정도 일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람이 무너지는 정신이 나약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본인이 느낀 그대로 얘기를 했대요. 손님을 보면, 고객을 보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나한테서 내 골수 한 방울에 더 빨아갈까. 이 눈이 시뻘개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너무 밀려와서 참을 수가 없었다. 막 이런 얘기들 막 토로를 해놨는데 어차피 벽을 쳐다보고 그 모래시계를 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진짜 가슴속 밑바닥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막 뿜어내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얘기가 끝나고 아차 싶더래요. 좀 후회가 밀려오더래요. 아, 내가 너무 오바했구나. 그리고 다시 뒤도로 앉았을 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 네 말이 틀리지 않았어. 힘들 수 있어. 하지만 너는 힘을 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응원들을 해주니까 진짜 치유가 되는 걸 느꼈대요. 진짜로.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미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 의자에 삥 둘러 앉아갖고 서로 가슴에 있는 얘기 꺼내는 거 있죠. 알아요. 봤어요. 예, 이게 실제로 아 진짜로 효과가 있구나 이거를 되게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똘비 사람이.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심리치료 비슷한 거 몇 가지를 병행을 하면서 참선도 하고 쭉 이어나가니까 정말 많이 본인이 마음 심적으로 치유가 된 게 강하게 느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달이 이제 딱 됐을 때 진짜 큰 용기를 내서 부들부들 손이 떨릴 정도였대요. 본인의 영어폰을 켰대요. 진짜 큰 용기 내서 본인 영어폰을 켜고 그동안 뭐 문자 왔던 고객들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선생님 제가 개인적인 일로 조금 쉬었습니다. 쫙 전화를 돌리고 출근을 하니까 뭔가 알 수 없는 자신감도 밀려오고 되게 뿌듯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어찌됐건 그때는 쉬는 시간이었고 다시 일선으로 복귀했을 때는 또 끊임없는 실적에 대한 압박, 곡에 대한 클레임, 상담 이런 게 밀려오니까 또 거기에 본인이 밀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매일 갔대요. 거기를. 매일 가서 그 프로그램이 뭐 있든 없든 본인이 막 그 작은 참선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참선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의지를 하면서 일을 이어나가니까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평행선으로 맞아 딱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내가 일을 하면서 버텨나가기도 좋을 것 같고 우연히 전화한 그 한 통이 굉장히 컸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처음에 한 달만 무료였잖아요. 2달째부터는 돈을 내야 될 건데 마음에 들어서 돈을 내고서라도 하려고 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예. 5만 원이래요. 5만 원. 정말 저렴하잖아요. 5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5만 원도 오늘이 며칠이니까요. 뭐 오늘 내시면 다음 달 며칠 날 내시라고 이게 아니고 1층에 딱 들어가면은 한쪽에 함이 하나가 있대요. 예. 여기다가 본인이 알아서 한 달에 한 번씩 5만 원씩 그냥 넣으시라고. 우리한테 뭐 따로 내는 것도 아니고 봉투에 이름 써서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5만 원짜리 하나 아니면 만 원짜리 5장 돈 없으면 3만 원만 내셔도 되고 그냥 거기다 함에다 넣으시라고 개인이 알아서. 예. 더 넣고 싶으면 더 넣으시고 여기는 진짜로 너무 클린하고 너무 진짜 마음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꾸준히 이제 한 반년 정도를 다녔대요. 꾸준히 반년 정도를 다니면서 더 여러 명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도 갖고 하면서 나름 즐거웠는데 이쯤 다니니까 원장님이 하루는 호출을 하더래요. 잠깐만 좀 보시자고. 그래서 예. 갔대요. 그랬더니 딴 게 아니고 우리 똘비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한 열흘 정도 본인이 원할 때 연차나 휴가 좀 쓸 수 있냐고. 그래서 직업은 그때까지도 안 밝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그런 얘기는 굳이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차파리 영업사원이 뭐 맘만 먹으면 1년도 쉴 수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열흘 정도는 제가 스케줄 조정하면 얼마든지 쉴 수 있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시면은 좀 이따가 우리 그 다른 분들하고 같이 영상 하나 볼 건데 그 영상 보고 생각 있으시면 말씀 주시라고 하면서 본인한테 특별히 더 말씀 한번 주시더래요. 예.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 이제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얘기하는 날이었는데 VCR을 하나 시청을 하게 해주는데 그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진짜로 막 신선이 살 것 같은 그런 산, 딱 그런 산에서 참선도 하고 딱 걸어가면서 뭔 수행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갇힌 공간을 벗어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원래 본 종파 거기서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셔라. 여기는 진짜로 이렇게 건물 안에서 우리들끼리 하는 거랑 또 다른 뭔가를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소중한 기회니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해보셔라. 돈이라고 해봤자 비행기 티켓 값 정도만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가면 밥도 먹여주고 재워도 주고 한 일주일 코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괜찮다 싶어가지고 생각을 좀 하는데 그 원장님이 이제 문자로도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똘비님 진짜 좋은 케이스니까 한번 참여 신청해보세요 하면서 독려를 좀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그게 출발 일정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볼까?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원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좀 참가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대요. 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TO가 2명이었는데 일단 한 분은 우리 똘비님으로 제가 그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하신 겁니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더니 다음날 이제 원에 오면 1층에서 자기가 설명을 해주겠다. 그래서 다음날 얘기를 들어봤더니 출국하는 날짜에 몇 시 비행기고 편명을 다 알려주시더래요. 그리고 귀국하는 비행기 편명 알려주고 이렇게 알아서 티켓팅 하시라고. 오. 보면 아시지 않냐고. 우리는 따로 돈을 받고 뭘 해주고 이런 곳이 아니라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건 알아서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알겠다고. 왜냐면 비행기 티켓팅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따로 이제 뭐 서류도 좀 준비가 필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여행사 가가지고 좀 부탁을 했대요. 비행기 티켓팅 부탁을 좀 하고 필요한 서류들도 구비를 해가지고 준비를 맞춰놓고 한 달 정도, 한 달이 조금 못 남았을 때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혼자라도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녁 9시가 좀 넘은 시간에 갔대요, 거기를. 그러면은 그쯤 가면은 만약에 7시 반 정도에 하는 그 여러 명이서 얘기를 하는 그게 있으면 그게 끝날 때쯤이고 그게 없으면은 아예 사람이 없는 그런 시간인데 딱 갔더니 1층 불이 꺼져 있더래요. 2층, 3층은 불이 켜져 있는 안 보이고. 그래서 다 갔구나.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이 잠겨 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에이 돌아가야겠다 하는데 왜 우리 그 바깥에 문이 잠겨 있으면 안에 그 잠김새가 옆으로 이렇게 딱 밀려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열려 있는 게 보이더래요. 예. 그래서 안에 사람이 있나 보네. 잘 됐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1층은 등 하나만 저 멀리 있는 안쪽에는 등 하나만 켜져 있고 다 꺼져 있고 문은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누가 있긴 있나 보구나 하고 들어가가지고 계세요 하고 작게 얘기를 했대요. 원래 목소리 크게 내는 곳이 아니니까. 그랬더니 아무 인기척이 없어갖고 뭐 위에 계시나 하고 2층으로 올라갔대요. 2층으로 네. 이렇게 올라갔더니 2층도 불 하나만 딱 켜져 있는데 3층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원장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3층에서. 그래서 원장님이 계시는구나. 3층은 뭐 하는 공간이었냐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8명 정도 각자 방을 주고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래요, 거기가. 네. 그 조금 불황자라든가 이런 분들 뭐 케어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원장님은 3층에 계시나 보구나. 그럼 잘 됐다. 혼자 작은 방에서 문을 열어놓고 이제 조금 참선을 이런 거를 하려고 딱 하는데 원튼 원치 않든 원장님 통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게. 예. 이게 뭐 명상을 하든 좀 조용해야 되는데 원장님 통화 소리가 안 그래도 조용한 건물에 쩌렁쩌렁 울리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좀 양해를 구해야 되나 하면서도 사람 심리라는 게 이제 통화 내용을 본심이 아니게 엿듣게 되는 거죠. 듣고 있는데 통화 내용이 조금 의아하더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9월 1일이다. 9월 1일이 출국인데 통화를 하는데 첫 번째 통화를 할 때는 그 나라 말로 통화를 하시더래요, 원장님이. 한국말이 아니고 그 나라 말로. 그런데 원장님이 달리 보이더래요. 와, 원어민 수준이더래요, 진짜. 그래서 원장님이 상당히 배우신 분이었구나. 하고 그렇게 있다가 그 전화를 끊고 다음 전화는 한국말로 통화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현지에 있는 애들하고는 얘기 다 끝냈고 9월 1일 날 물건 들어갈 거고 이번 거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그쪽에서 픽업 끝나면은 바로 송금 처리하는 걸로 이번에는 좀 지장 주지 말고 일 좀 잘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더래요. 근데 우리를 물건 취급하나? 우리가 그 날짜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듣고 있는데 뭐 자세한 묘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통화 내용에서 이런 류의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예. 사람의 뭔가를 다 빼가버리는 거 있죠. 엄마.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소름이 막 돋더래요. 여기 뭐 하는 곳이야 그러면. 설마 우리 얘기하는 거야? 우리 그 날짜에 들어가는 건 난데? 나 말고 한 명 더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야, 내 얘기야 이게? 그럼 가면 사라지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상황에 3층에 올라가서 저 원장님 방금 그게 무슨 말씀, 이렇게 물어볼 용기가 안 난대요 그게. 그래서 어차피 본인이 2층에 온 거는 원장님이 모르시니 조용히 나가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조용히 나가는데, 그 똘비가 이게 사람들이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안 끄고 지금 2층에 올라왔는데, 그 기능 혹시 아세요? 그 지금 핸드폰은 거의 없는데 예전에 정각이 되면 투시 하면서 목소리로 알려주는 핸드폰, 알죠? 그 기능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정각 시간이 맞아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참 숨죽여 있는데 그때가 10시인가 뭐라 얘기를 했대요. 10시 하고 핸드폰이 크게 눈치도 없이 아이고. 말을 하는데 쩌렁쩌렁 울리더래요 그 소리가. 그래가지고 헉 소리가 나더래요 진짜로. 막 숨이 확 내뱉어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씨 어떻게 하지 하는데 원장님이 다행히 위에서 통화를 계속 그냥 하시더래요 그냥. 그래서 못 들었나? 조용히 빨리 나가야겠다. 나가자 하고 작은 방에서 진짜 까치발 들고 조용히 총총총총총 계단 쪽으로 가려고 나가고 있는데 원장님 목소리는 계속 들려요. 통화를 계속 하시는 건 들리는데 원장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냥 한번 얘기 계속 해봐. 네 얘기 한번 들어보자. 얘기하면 계속 해봐.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계속 통화해. 나 이제 빨리 나가려니까. 총총총총 나가는데 갑자기 이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중간에 90도라면 꺾여 있을 거 아니에요. 실루엣 하나가 싹 돌더니 뛰어오더래요 본인 쪽으로.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내가 하는 통화를 만약에 들으면 안 되는 거면은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누군지 좀 잡아야 되는데 3층에서부터 쿵탕쿵탕거리면서 뛰어오면은 미리 도망갈 거니까 원장님이 빠르게 그렇게 대처를 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똘비가 이제 경악을 하면서, 똘비도 이제 막 몰라요. 그냥 뛰기 시작했어요 바깥으로. 근데 그냥 나가면 어차피 본인이 누군지는 아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1층에서 올라와서 2층 들어갈 때 문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음문이 이제 2층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열리는 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문을 열고 나가서 문을 닫고 옆에 신발장 이런 게 있었대요. 슬리퍼를 벗어놓을 수 있는. 네. 그 신발장을 엎었대요. 그냥 우당탕탕탕탕 소리하면서 엎어버리고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막 뛰어서 내려가는데 뒤에서 문을 미는데 그 장들에 걸려서 잘 안 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하면서 그 짐승 표현 소리만 나더래요. 근데 원장님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자기도 생각을 못 했는데 소리 지르면서 막 이제 문을 막 밀고 있고, 똘비는 막 뛰어 내려가가지고 본인 차 시동을 걸고 거기서 이제 튄 거예요. 이 차 때문에 더 그랬어요. 어차피 뭔가를 쓰러뜨리지 않으면은 자동차에서 본인 차를 원장님도 몇 번 봤으니까 알 거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튀었는데 일단은 막 가면서 생각을 했대요. 이거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내가 오해를 한 걸 수도 있고, 머릿속으로 진짜 밤새도록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다음날 기도원을 가서, 명상원을 가서 원장님한테 전날 나는 아무것도 못 들은 사람인 것처럼 그날 출국 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명상을 그냥 하러 가볼까? 그래서 눈치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그럴 용기는 못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불가능. 그 근처를 못 가겠더래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자주 가긴 했어도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가던 사람은 아니니까 일단은 그냥 있자. 가만히 있자. 이 생각이 들었대요.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는데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원장님한테 전화가 한 통 오더래요. 예. 그래서 막 낮에 일하다 말고 또 심장이 막 벌컥벌컥 뛰는데 전화를 받았대요. 예, 원장님 하고 전화 받았더니 우리 똘비님 요즘 왜 이렇게 안 나오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우리 그 출국 관련해가지고 준비할 것도 있고 좀 전달해드릴 얘기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안 나오셔요. 얘기를 하니까 똘비가 원장님 안 그래도 그 출국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일을 좀 마무리 지어놓을 게 많아갖고 시간이 정말 바쁩니다. 제가 거기 가려고 진짜로 준비를 할 게 많으니까요, 원장님. 제가 한 일주일이나 남겨두고 한번 그때 갈게요. 그 전까지는 좀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얼버무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얼버무려 놓고 혼자서 어떻게 하지? 이 개인 폰 번호도 이제 바꿔야겠다. 거기랑 빠빠이 해야겠는데 어차피 그쪽 업체 특성상 본인이 사는 집이라든가 회사라든가 본인 뭐 핸드폰 번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 여기서 그냥 쌩을 까자. 쌩 까고 내가 오해한 거든 뭐든 상관없는데 쩔려서 이거 어떻게 가냐. 저 건물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올 것 같은데 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있었대요. 그냥 있는데 그 가기로 한 날 TO가 2자리였잖아요. 네. 2자리였는데 한 자리는 그 한 번씩 몇 번 얼굴을 뵀던 여성분으로 알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똘비가. 그래서 이 얘기를 그럼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친한 친구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 친한 친구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조금 범죄에 관련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알만한 친구가 누가 있었냐면 나이트 웨이터 생활을 하고 있는 지인이 한 명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실은 이러저러고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너 정신병 걸렸냐? 막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작에 좀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업체에서 막 그러면은 너한테 막 꼬시고 막 이런 거 심해?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강제성을 띈 건 다 하나도 없어. 너 막 돈 갖다 바친 것도 없고 없어. 돈 거의 낸 거 없다고 보면 돼. 그랬더니 이상한데? 그럼 우리가 아는 패턴이랑 완전 다르잖아. 그런 업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더래요. 근데 만약에 나는 어차피 거기 안 갈 건데 나랑 같이 가기로 했던 그 여성분은 만약에 혹시라도 뭔 일이 나면은 이거 진짜 죄책감 들어서 나 못 살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거기 기도 언제 하냐? 이렇게 묻더래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건 조금 대중이 없어. 그 원장님이 알아서 연락을 좀 주는 편이야. 그랬더니 그러면은 며칠 있다가 본인이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 좀 저녁에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7시 정도에 그 친구 차를 타고 기도원 옆에 차를 세워놓고 좀 있어 봤대요.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날 좀 우르르 이렇게 들어가더래요. 서로 얘기하면서 치유하는 날. 근데 그 여성분은 안 보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분 없어? 오늘은 없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있냐? 더 볼 수 있는 건 없고 나는 이제 내일이랑 시간 못 빼. 근데 네가 알아서 해. 모르겠다. 재밌다 말았다. 친구는 이제 거기서 가고 똘비는 다음 날도 한번 다시 가봤대요. 회사에 있는 다른 차를 타고 다음 날은 그 여성분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분 실명도 몰라. 연락처도 몰라. 사는 곳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보통 9시가 좀 못 되면 나오니까 기다렸다가 그 여성분을 뒤를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그 여성분도 자차가 있었고 조용히 따라가니까 어떤 한 오피스텔 쪽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시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따라서 내려갔대요. 쭉 내려가니까 그 여성분이 주차라고 나오길래 거기서 똘비가 세운 거예요, 여성분을. 네. 그래서 선생님, 저 아시죠? 그랬더니 얼굴 보고 알더래요. 그래서 똘비님 하고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뭐 닉네임을 불렀겠지만. 예. 그래갖고 알아보시네요. 그 선생님도 이제 얼마 있다가 저기 출국하시죠? 같은 날, 저랑 같은 날. 그랬더니 예, 저도 뭐 미리 준비는 다 해놨어요 하고 얘기를 이제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제가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실은 얼마 전에 거기를 저녁에 갈 일이 있었고 이런 통화 내용을 들었고 그래서 나는 못 가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잘못 들은 거면 너무 다행인 일이지만 내가 들은 게 진짜로 우리가 겪을 사실이라면 선생님은 가면은 만약에 무슨 일을 당하면 내가 진짜로 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 죄책감 때문에 안 가시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글쎄요. 저 여기 다닌 지가 저는 1년을 넘었는데 글쎄요. 선뜻 저는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는 말 믿기 어렵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근데 어찌됐건 제가 이렇게 말이라도 한번 안 하면 제가 죄책감이 클 것 같아서 말을 했으니까 선생님
그렇게 한번 좀 아시라고 그랬더니 어찌됐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가시더래요. 근데 들어가면서 이제 본인 우체통에서 뭐 우편물도 빼고 쭉 들어가시더래요. 아 그래 일단 말은 했으니까 뭔 일이 나더라도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지 않았냐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러고 집에 있는데 그동안은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성분한테 얘기를 하고 3일 정도 지났을 때 원장님한테 전화가 한 통 오더래요. 근데 이때는 이제 혹시라도 이 여성분이 원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전화를 안 받았대요. 원장님 전화를 안 받았더니 1시간 정도 있다가 전화가 한 통 더 오더래요. 전화 안 받았대요. 그랬더니 문자가 오더래요. 똘비님 저 급하게 상의 드릴 게 있으니까 전화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문자가 오는데 문자도 씹었대요. 근데 또 1시간 있다 또 연락이 오더래요. 핸드폰을 꺼버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근데 그냥 꺼버리자니 또 이것도 눈치 보이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머릿속으로 혼란을 겪는데 그날은 딱 그쯤 전화가 오고 말고 그 다음 날도 문자가 이제 오더래요. 똘비님 이거 가시는 거 확인도 해야 되고 처리할 게 많으니까 전화 좀 바로 좀 주시라고. 핸드폰 안 꺼져 있는 거 보니까 핸드폰 확인은 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연락 좀 주셔라. 문자 씹었더니 전화가 또 오더래요. 전화 안 받았대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요. 출국이 내일도 아니고 시간이 좀 남았는데 전화를 이런 식으로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도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어떻게 왔냐면 문자 이후에 전화가 소리샘 나오면 끊고 다시 하고 소리샘 나오면 끊고 다시 하고 이 패턴 아시죠? 이 패턴으로 진짜 전화를 막 한 20통 정도로 해버리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그때 당시에는 배터리 분리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터리를 뽑아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배터리를 뽑아버리고 어차피 영어폰이 있으니까 영어폰만 들고 아 몰라 개인폰은 번호 바꿔버려야겠다. 아무래도 내가 했던 얘기가 새 들어간 것 같다. 근데 다행인 건 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다 하고 개인폰은 그냥 배터리 뽑아놓고 영어폰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텔레비전 보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영어폰이 울리더래요. 영어폰 보니까는 뭐 저장이 안 된 번호로 전화가 오더래요. 근데 그 돌빈님도 울고 저도 울고 예를 들어서 아는 지인이 있어요. 그 지인 번호 기억하고 있는 사람 흔치 않거든요. 보통 그래요. 개인 폰에는 원장님이라고 이름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 번호가. 근데 이제 이 영어폰에는 저장이 안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번호인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전화를 받았대요. 네, 똘비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아유, 이제 통화되시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이시더래요. 아, 호흡이 가빠오더래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받았더니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얘기를 하더래요.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조금 무서운 어조로. 그래가지고, 아니요, 원장님, 제가 핸드폰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핸드폰 뭐 켜지지도 않고 그네요. 이렇게 또 내둘렀나봐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아, 그러셨구나. 오. 근데 똘비가 그랬대요. 원장님, 이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꼭 연락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알다 보니까는 자동차 영업이랑 하시더만요. 그래갖고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제 번호를 아셨다고요? 아,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지금 좀 만나시게요. 글들의 원장님이. 지금요? 이 늦은 시간에요? 아, 저 좀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상황이. 그랬더니 아니 잠깐이면 됩니다. 아니 거기 명상원으로 오라는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잠깐만 내려오세요. 집 앞이에요. 그러더래요.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다 쳐요. 그냥. 집은 알 수가 없잖아요. 집은 진짜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원장님,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도대체 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근데 지금 집이 아닙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아니 30분 전에 들어가시는 걸 제가 봤는데 어떻게 집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러시더래요. 뭐야, 날 지금 미행하고 있었나 어쩌나. 와, 얘네들 진짜 소름 끼치고 무섭구나. 그래가지고 원장님 얼굴은 뭐 별로 볼 생각이 없고요. 지금 저도 개인 시간이니까 하실 말씀이 지금 하시라고 했더니 아니 뭐 이번에 출국하시는 거 뭐 간다 안 간다 말을 주셔야 저도 우리 뭐 본교에다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시면은 사람
얼굴에 똥칠하시는 건데 내려와서 잠깐만 말씀 좀 하시게요. 그러니까 원장님 실은 제가 개인적인 일도 했고 저 못 갈 것 같으니까 원장님 그렇게 아시고 제가 아예 타 지역으로 좀 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원도 제가 못 나갈 것 같아요, 원장님.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우리의 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까 원장님 아무튼 조심히 들어가셔서 전화 먼저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그 핸드폰도 배터리 뽑아버렸대요, 그냥. 와. 그러고 이제 밤새 창문을 살짝 보는데 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누가 배회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미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 있잖아요. 잠들면은 다시 눈을 못 뜰 것 같은 그 느낌. 그래가지고 뜬 눈으로 아예 밤을 지새고 다음날 사람들 그 출근하는 소리 들릴 때 문 열고 나가서 바로 회사로 그냥 나갔다 굴더라고요. 그리고 영어폰 번호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어폰은 그냥 다시 켜고 개인폰은 번호를 바꾸고 있는데 전화가 그 이후로 안 오더래요. 전화가 아예 안 오더래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러면 그냥 끝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시간이 흘렀대요. 아무런 조치도 연락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고 본인이 출국하기로 한 날이 넘었는데도 아무 연락도 없고 그래서 됐다. 내가 혹시라도 착각한 거면 다행이고 아니면은 뭐 내가 잘 피해 간 거고 좋아 하고 그 본인이 귀국하기로 한 날이 예를 들어서 9월 1일이면 이제 뭐 9월 10일 날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한 3, 4일쯤 본인이 생각한 게 있었대요. 그 여성분, 본인하고 같이 가기로 했던 여자분 있잖아요. 그 여자분 번호를 받았거든요. 그때 지하 주차장에서. 전화를 한번 해봤대요.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없는 번호로 나오더래요. 그 번호가. 그래서 나한테 혹시 번호를 다른 걸 알려주셨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확인을 한번 하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내려가서 우체통을 한번 봤대요. 바깥에서 보이니까. 근데 그 여자분이 우편물을 꺼내는 위치가 정확하게 본인이 이제 알고 있으니까 거길 봤는데 그 우리가 우편물이 한 달 사이에 막 쌓이진 않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네. 근데 광고 전단지들이 그대로 다 꽂혀 있더래요. 거기에. 사람이 안 돌아왔구나. 그 정도는 그 우체통을 보면서 유추를 할 수가 있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생각을 좀 했대요. 이거를 내가 어디다가 좀 신고를 하고 알려야 되는 것인가. 그랬다가 나만 바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이제 많이 하다가 이거를 만약에 이 여성분이 진짜로 이 여성분은 갔다 못 돌아온 거면 큰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나이트에서 일하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새벽에 그 친구 일 끝나고 나오면 거기 동이 튼대요. 예. 그때 만나가지고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얘기를 좀 했대요. 예. 야, 내가 그 건물 등기부등본이랑 띄워봤는데 일단은 이 소유주가 뭐 따로 있는 것 같다. 어떻게 그러면 근처 복덕방 수소문 해가지고 건물주한테 좀 물어봐가지고 한번 좀 더 알아볼까 하는데 뭐 네 생각은 어떠냐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밥을 다 먹고 얘기를 하는 게 야, 너 이거 끝까지 갈 거야?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야, 문제가 있는 거면 신고해야지. 신고하고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지 이거는. 그랬더니 그러면 그 신고하고 네가 파내가는 과정 중에 네가 죽으면 만약에 네가 없어지면 너 그래도 할 거야? 목숨 걸고 할 거야? 친구가 얘기하더래요. 예. 그래서 야, 그게 뭔 말이야? 그랬더니 사채시장이 됐건 뭐가 됐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짜로 뭐 우리 영화에서 보는 좀 그런 류의 일 있잖아요. 그런 류의 일이 실제로 있는데 바깥에 수면 위로 이렇게 이게 튕겨져 안 올라올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진짜 네가 목숨을 걸고 다른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네가 진짜 한 목숨 불살라가지고 파고들고 신고하고 할 거면은 하고 아니면 말아라 친구야. 아니면 말아라. 야, 너 거기서 너한테 돈 받아간 것도 없고 비행기 티켓팅도 네가 했잖아. 비행기도 네가 티켓팅했고 글쎄다. 이걸 파고 들어간다고 과연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난 내 생각은 지지부진하다가 네가 사라질 것 같은데 네 말이 사실이라면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래요. 집에 와가지고 진짜로 몇 날 며칠 출근도 안 하고 고민을 하고 내린 결론이 묻기로 했대요. 묻고 그 지역을 뜨기로 했는데 예. 이 얘기를
그래도 같이 일하는 직장 내 친한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조언을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직장에서 그 자동차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신고를 해라. 건물주를 같이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나이트클럽 삐끼 생활을 좀 오래 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조금 진짜 현실적으로 좀 말을 해줬대요. 그 리스크를 네가 감수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래가지고 귀종님들이 욕하실 수도 있어요. 그 분을, 똘비 이분을. 야 진짜 나쁜 새끼다. 지만 살자고 그렇게 가다니 정말 나쁜 새끼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같이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건 그래도 신고하고 신변보호 요청 같은 거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요즘 세상에 글쎄 집 문을 마음대로 따고 들어올 수도 없는 것 같고 12년도만 해도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친구한테. 예. 그랬더니 걔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고 그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더만요. 이거를. 오. 근데 그 당사자한테 제가 했던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들은 뭐였냐면 당사자가 안 돼봤으면 말을 말아라. 네가 목숨 걸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돕고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은 나를 비난하고 아니면은 진짜로 이 당사자가 안 돼봤으면 말을 말아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하. 저도 이제 대답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 나는 그냥 얘기를 전해 듣는 입장이고 머릿속으로만 그 일을 내가 영화를 본 입장이잖아. 솔직한 얘기해서. 네네. 만약에 진짜 나와 내 가족이 다치게 생겼는데 내가 정의의 사도처럼 나갈 수 있을까? 못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고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지어졌고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진짜로 주변에 나하고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무 인간관계가 없는데 네. 그냥 진짜로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을 선한 웃음과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오면은 흔적도 안 남게 네가 티켓팅해서 가면은 사람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체험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이건 뒤탈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런 얘기를 조금 전해들은 얘기여가지고 전해들은 있는 그대로 일단 말씀은 드렸는데 예. 저도 여러 가지 솔직히 궁금증들이 많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그 매장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들한테 유명한 얘기고 네. 직접적으로 이 당사자가 지금 어디 있나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솔직히 어디 있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좀 전해 들어서 조금 미심적인 부분들도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이게 지금 직접 티켓팅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경찰이 만약에 수사에 나섰어요. 그러면 네. 직접 티켓팅까지 하고 그 해외로 간 걸로밖에 치부가 안 돼요. 그 기도원에는 송금한 이력도 없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아무 이력도 안 남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원에 기존에 있는 다른 뭐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인터뷰 해봤자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고 치유 나 많이 도움을 받고 이 대답밖에 못 듣는 거죠. 거기서는. 게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힘든 사람들을 좀 모은 거잖아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렇죠.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렇죠. 모으는 거죠. 그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나를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와, 사람 무섭다,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와, 이건 영악해도 당할 것 같은데요? 마음에 안 힘들어도. 제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을 때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오는 거니까. 네. 그쵸. 예. 당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의심하는 단계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근데 한 번 의심했고 1단계를 넘어서 2단계, 3단계 했는데 넘어갔어. 그러면 네. 그때는 무한 신뢰를 일으킬 수 있는. 그쵸. 와, 그렇죠. 진짜 치밀하다 이거. 제가 처음에 느꼈을 때 그래서 사이비 같았거든요. 오. 근데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사이비는 좀 아닌 것 같고 뭐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쁜 집단이지만 뭔가 사이비 같은 느낌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소름 끼쳤던 네.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예. 네.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여기 이렇게 했었는데 하신 분들은 제발 없길 바라며 제발 저 이런 일은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 조직 자체가 지금도 있을까요?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건물의 기도원은 더 이상 없어요. 또 이동을 했네.
예, 그 얘긴 들었어요. 물어봤거든요, 제가. 어차피 걔네도 노출이 된 거니까. 그렇죠. 아. 몇 년도에 간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가지고, 기도나 하러 가게요, 돌배님. 그래도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동네꼬마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걸로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또 다시 한번 네. 경각심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도는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원장님? 네? 동네꼬마 원장님 좀 살려주세요. 순순히 못 가니까 그런 줄 아시고. 어떡해.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전해드린 네. 이 이야기가 네. 오해였던 얘기기를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게요. 진심으로. 네, 네. 네. 안 그러면 너무 무서운 세상이 돼버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동네꼬마 원장님에게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기도나 하러 가시게요 이럴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진짜 오해이길 바래요. 하지만 동네꼬마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이나 루틴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하시고 혹여나 내가 지금 다니거나 아니면 어떤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이런 패턴인데 라고 하실 때는 정말 더 경계하시면서 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